자, 우선 이제 수소 반응 첫 번째, 알케인까지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카인을 금속 촉매 준차해서 H2 가스와 반응시켜 알켄을 거쳐 알케인까지 환원시키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켄을 알케인까지 환원시키는 반응은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기본서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카인이 알켄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 그 점만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의 첨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소 2당량 이상의 수소가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경우도 알케인까지 환원시켰던 금속 촉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팔라듐, 니켈, 이제 플래티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반응 형태적으로 이제 입체화학적인 측면에서는 신첨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즉, 이중결합의 동일한 평면 쪽에서 수소가 첨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응 촉매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팔라듐, 플래티늄, 백듐, 니켈 많이 사용하고요. 자, 에너지 변화 같은 경우는 알카인이 알켄으로 되는 과정, 그리고 알켄이 알케인으로 되는 과정. 자,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몇이다? 176kJ입니다. 몰당 에너지예요. 자, 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137kJ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즉, 더 발열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소 반응 두 번째는 시스 형태. 이중결합이 시스 형태로 이제 환원이 되는, 시스 형태의 알켄으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알카인이. 그래서 요거는 환원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즉, 첨가 반응이 한 번만 일어나는 거고, 시스 형태로 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신첨가되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자, 앞쪽에 보통 일반적인 이제 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소 반응의 입체화학적인 측면은 신첨가되는 형태였잖아요. 똑같이 신첨가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알카인이 알켄까지는 환원을 시켜요. 근데 여기에서 알케인으로 환원이 되는 과정은 막아버리면 되겠죠. 얘는 일어나게 하되 얘는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적절한 촉매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다? 린들라 촉매입니다. 린들라 촉매 사용하면은 시스 형태 알켄을 대부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되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면은 시스 형태 알켄 얻어낼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촉매가 린들라 촉매, 린들라 카탈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도 팔라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팔라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촉매인데 얘는 반응성을 줄인 겁니다. 반응성을 줄여서 알카인이 알켄까지는 환원이 되되 알켄에서 알케인으로는 환원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성을 줄이는 거를 교재를 보시면 보통 중독시킨다 혹은 포이즌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반응성이 낮아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린들라 촉매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래서 4옥탄이라고 하는 알카인 화합물에 수소가스를 처리해 주는데 린들라 카탈리스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족 아미노 일종의 퀴놀린을 이용해서 반응성을 낮추게 되면은 시스 형태로 신첨가이기 때문에 수소가 동일한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시스 형태의 옥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트랜스 형태의 알켄으로 환원을 시키는 건데 요거는 생각보다 반응 그렇게 많이 이용하진 않는데 반응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쨌든 용해금속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용해금속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을 이용해서 알카인을 트랜스 알켄으로 환원을 시켜요. 자, 보통 이제 알칼리 금속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니켈이나 소듐 같은 거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니켈과 소듐을 암모니아, 요거는 가스 형태잖아요. 원래 가스 형태인데 온도를 굉장히 낮추면서 얘를 액화시킵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로 변환된 암모니아 상에서 반응을 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랜스 알켄으로 환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용해금속 환원 반응을 dissolving metal reduc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금속이잖아요. 금속이 용해되어 들어가면서 전자를 방출해요. 그래서 그 전자를 이용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겁니다. 금속이 용매에 녹으며 방출한 전자를 기질이 뭐예요? 알카인이죠. 알카인 화합물이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이고요. 전자 첨가 반응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주 사용되는 금속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알칼리 금속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금속도 뭐 사용한다고 하긴 하는데 극히 드물고 거의 99% 알칼리 금속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시면 NA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NA가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A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탄소 원자 쪽, 알카인의 탄소 원자 쪽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입니다. 전자를 제공해주면 이쪽 변 파이그랍이 끊어지면서 전자 하나는 여기서 제공됐던 전자와 비공유 전자 쌍 형태를 만들고요. 특별한 원자가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듐으로부터 제공되는 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 쌍을 만들고 하나는 이쪽 변 탄소 원자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라디칼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죠. 어나이온이고요. 얘는 라디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한 분자 내에 음이온성 물질과 라디칼성 물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앞쪽에서 암모니아를 용매로 사용을 했었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산 역할을 합니다. 즉 H+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를 비공유 전자쌍에 공격을 하면서 수소로 이제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어나이온 라디칼에서 수소가 첨가가 되면서 이제 라디칼 형태가 되고요. 이 경우도 전자를 제공해 줍니다.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홀전자 형태였던 게 전자를 하나 더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비공유 전자쌍, 바이닐 어나이온이죠. 바이닐 음이온 형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수소를 공격을 합니다. 즉 산으로 쓰인 암모니아를 공격하는 거죠. 공격을 해서 수소가 첨가가 되면은 자, 수소 원자 두 개가 반대편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에서 알킬기 두 개가 서로 이제 반대쪽으로 존재하는 형태로 대부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련의 반응을 거치게 되면은 수소가 자연적으로 이제 반대쪽으로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트랜스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응 메커니즘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카인을 트랜스 알켄으로 환원시키는 반응. 디졸빙 메탈 리덕션, 용해금속 환원 반응이고요. 메커니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